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70세 이후 여러분의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혹시 매일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1만 보를 채우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25년간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운동생리학자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걷기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무릎이 더 나빠지고 다리 근육이 줄어들며 결국 낙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지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70세 이후 다리가 무너지고 혈관이 막히고 기억력까지 한꺼번에 약해집니다. 특히 걷기만 하는 습관은 가장 위험한 건강 함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삶의 질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면 그 무서운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건강의 기본으로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하루 1만 보 걷기를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열심히 걸어도 무릎이 점점 더 아프거나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65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도한 보행이 오히려 무릎, 연골을 손상시키고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며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젊을 때는 걷기만 해도 근육이 유지되고 심폐 기능이 좋아졌지만 나이가 들면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절만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태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72세 남성으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운대 해변을 따라 1시간 30분씩 걷는 것을 10년 동안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평균 1만 2천 보 정도를 걸으셨죠. 주변에서는 그분을 보고 건강의 모범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그분도 스스로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여름 계단을 내려가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파스만 붙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정상인의 절반도 남지 않았고 관절 사이 공간이 극도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걸으셔서 연골이 과도하게 마모되었다고요. 그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오히려 무릎이 망가졌다니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줄이자 다리 근육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3개월 만에 5cm나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평지에서도 가끔 휘청거렸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지팡이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과도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좋았던 운동법이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좋을 거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걷기만 하신다면 김태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걸어도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법을 모르고 낡은 건강 상식만 따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뇌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리부터 늙는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의 근육 감소 속도는 20대나 30대의 2배 이상 빨라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가장 빠르게 줄어듭니다.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이 먼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합니다. 중력에 맞서서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동시에 가장 빨리 약해지는 부위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둘째,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셋째,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넷째, 골절 후 장기간 누워 지내면서 근육이 더 빠집니다. 다섯째, 활동량이 줄면서 우울증이 생깁니다. 여섯째, 사람들과 교류가 끊기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악순환이 다리 근육 감소에서 시작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8세 여성으로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매일 시장도 다니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66세부터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가방을 들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67세가 되던 해 가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걷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또 넘어질까 봐 외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도 아들에게 부탁하고 손주 돌보는 것도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사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움직임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누워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도 중심을 잡기 어려워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딸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근감소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허벅지 근육량을 측정했더니 정상 범위의 60%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그분은 점점 말수가 줄고 우울해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활발하셨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하셨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낮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요양병원까지 알아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혼자서 뭐든 척척 해내시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넘어진 것, 그리고 그 이후 움직임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심장보다 다리가 먼저 늙으면 건강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며 온몸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걷기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폐지구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키우거나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릎과 발목 관절만 계속 사용하면서 연골이 닳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걷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드시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하시나요? 이런 신호들은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낡은 건강 상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걷기와 함께 근육을 직접 키우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드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첫 번째는 기름진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곱창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드시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특히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워집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분들은 기름진 고기를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생선이나 닭 가슴살 같은 살코기를 드시고 반드시 채소를 함께 곁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라면과 즉석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에는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빨리 옵니다. 무릎 뼈도 약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거의 매일 라면이나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술은 근육 단백질을 직접 파괴하는 독약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미 있던 근육까지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매일 저녁 소주나 맥주를 드시는 분들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호성님은 74세 남성으로 평생 음주를 즐기셨습니다. 매일 저녁 소주 반 병 정도를 드셨는데 본인은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더 마셨고요. 72세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자주 저리고 쥐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단백질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술을 끊으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마신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타협안으로 일주일에 3일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날에도 반주 정도로만 줄였습니다. 동시에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위해 아침마다 계란 2개와 두부반모를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을 꼭 드시고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다리 저림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종아리 쥐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친구들과 가볍게 한 잔씩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줄이니 다리가 살아나는 게 느껴진다고요. 술은 근육의 적입니다. 정말로 끊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빵과 케이크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관절 염증을 키웁니다. 우리 몸에 당이 과하게 들어오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무릎, 발목,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픕니다. 또한 살이 찌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4배로 늘어납니다. 체중이 5kg 늘면 무릎은 20kg의 추가 압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당장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셔야 합니다. 5번째는 탄산음료와 단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는 혈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당분이 혈관 벽에 들러붙으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특히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다리 저림, 붓기, 차가움이 심해집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고 달콤한 맛이 그리우시면 과일을 조금 드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에는 지금 어떤 음식이 올라와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하나라도 매일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 라면 대신 밥과 국, 술 대신 물, 빵 대신 과일,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 이것만 바꿔도 한 달 뒤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걷기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걷기를 완전히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는 계속하시되 걷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에는 3가지 운동을 반드시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운동이 여러분의 다리를 살리고 낙상을 막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요가와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가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힘줄이 굳어지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허리를 숙이기 어렵고 팔을 위로 올리기 힘들며 무릎을 완전히 펴거나 구부리기가 불편해집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면 척추 주변 근육, 고관절, 발목의 유연성이 회복됩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개월간 주 3회 요가를 한 그룹은 낙상 위험이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가를 할 때는 무리한 동작을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것을 떠올리십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누워서 다리 들기 같은 운동이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70대에도 80대에도 충분히 다시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는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근육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덕님은 76세 여성으로 5년 전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근력 운동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만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0번을 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30번을 거뜬히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서 팔굽혀펴기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번이 한계였는데 지금은 50번도 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밖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동네 오름을 혼자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해녀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관광도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무릎 수술 후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76세의 나이에도 근육은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수영과 아쿠아 운동입니다. 관절이 많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90%가 부력으로 지탱되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동시에 물의 저항으로 근력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근육도 키우고 관절도 보호하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수영을 못 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됩니다. 수영장 얕은 곳에서 앞으로 걷고 옆으로 걷고 뒤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많은 구청이나 문화센터에서 어르신 대상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루 5분씩만 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발목 돌리기 3분, 의자 스쿼트 2분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문화센터 수영장에 가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개월 뒤 걷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3개월 후에는 다리에 힘이 생겨서 지팡이를 내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총 시간은 하루 23분입니다. 딱 23분으로 10년은 젊어지는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3분 루틴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첫째,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기를 10번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과 발바닥 근육이 깨어납니다. 둘째,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발목의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부드럽게 합니다. 셋째, 다리를 들어 올려서 가볍게 털어줍니다. 20번 정도 털면 다리 전체에 혈액이 퍼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이것이 발바닥 지압 효과를 내면서 뇌를 깨우고 균형 감각을 준비시킵니다. 점심 15분 루틴은 식후 30분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집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거실을 왕복하고 방을 한 바퀴 돌고 주방을 지나 화장실까지 걷는 식으로 5분 정도 움직입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의식하면서 걷습니다. 둘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 운동을 합니다. 의자 끝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 버티고 내립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20번씩 천천히 돌립니다. 발목 관절의 유연성을 키우고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셋째, 종아리를 쓸어줍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양손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립니다. 한쪽 다리를 20번씩 쓸어주면 종아리에 쌓인 노폐물이 심장 쪽으로 올라갑니다. 붓기가 빠지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동작들을 합치면 정확히 15분입니다. 저녁 5분 루틴은 잠들기 1시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째,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상태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합니다.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3분 동안 반복합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두면 하루 종일 다리에 쌓인 혈액과 림프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붓기가 빠집니다. 둘째, 다시 앉아서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주물러 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쓸어주면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각 부위를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족욕을 하시면 완벽합니다. 족욕까지는 선택사항이지만 하시면 다음날 아침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명희님은 69세 여성으로 1년 전부터 이 루틴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일주일만 하니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불 속에서 발목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니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후 집안을 걷고 의자 운동을 하니 오후에 졸음이 덜 왔습니다. 저녁에 다리를 올리고 마사지하니 밤에 쥐가 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시장 가서 장을 봐도 예전처럼 다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 체육관에서 탁구도 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23분 투자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3분, 점심 15분, 저녁 5분. 이것만 지켜도 한 달 뒤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것이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지금까지 운동과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지켜도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서 안정과 수면의 질은 혈관 건강과 근육 유지에 50% 이상 영향을 줍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귀찮아집니다. 집에만 있으면 움직임이 줄고 근육이 빠집니다. 둘째,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됩니다. 영양 균형이 무너지면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부족해집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밤에 잠을 설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 회복이 안 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재생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낮에 운동을 열심히 해도 밤에 잠을 못 자면 근육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분해됩니다. 또한 고립된 생활도 큰 문제입니다. 혼자 지내면서 말할 사람이 없고 교류가 없으면 뇌활동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뇌활동이 줄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며 결국 활동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다리가 버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윤희님은 71세 여성으로 3년 전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라면으로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체중이 6개월 만에 8kg이나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딸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수척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은 생활습관 개선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둘째, 햇빛 쬐기. 셋째, 사람들과 교류하기. 딸은 어머니를 동네 노인정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가기 싫어하셨지만 일주일에 2~3번씩 나가셨습니다.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체조도 했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으니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라디오 체조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니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노인정 친구들과 근처 공원에 산책도 가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세수하고 노인정에 갑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웃고 체조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에는 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주 얼굴도 봅니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 아침까지 푹 잡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운동이나 식단보다 마음이 먼저 건강해지니 모든 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니 밥맛도 돌아오고 잠도 잘 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니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다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우울하거나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밤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수면을 챙기는 것이 다리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간단한 개선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5분만 쬐십시오. 햇빛은 우울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라디오를 켜놓으십시오. 혼자 있어도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덜 외롭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일주일에 1~2번이라도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노인정, 복지관, 성당, 교회 어디든 좋습니다. 넷째,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70세 이후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걷기는 무릎, 연골을 닳게 하고 근육 손실을 막지 못합니다. 노화는 다리에서 먼저 시작되고 다리가 약해지면 심장도 뇌도 함께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망가뜨리는 5가지 음식을 기억하십시오. 기름진 고기, 라면과 즉석식품, 술, 단, 빵과 케이크, 탄산음료. 이것들을 줄이고 생선, 채소, 과일, 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걷기와 함께 3가지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수영과 아쿠아 운동으로 관절 보호를 하십시오. 하루 23분 루틴을 따라 해보십시오. 아침 3분 이불속 운동, 점심 15분 집안 걷기와 의자 운동, 저녁 5분 다리 올리기와 마사지. 이것만으로도 한 달 뒤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수면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울하지 않도록 사람들과 교류하고 햇빛을 쬐고 규칙적으로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다리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80대에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노화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걷기만 하던 습관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아침에 이불 속에서 발목 돌리기를 시작하십시오. 점심 후에 의자 스쿼트 10번을 하십시오. 저녁에 다리를 올리고 5분만 쉬십시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앞으로의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요양원 가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